이번에는 우리가 시퀀스 객체에 들어있는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퀀스 객체의 각 요소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이 순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덱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객체에 대괄호를 붙이고 그 대괄호 안에 각 요소의 인덱스를 지정해주면 해당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시퀀스 객체하고 인덱스 적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에다가 먼저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임의의 숫자. 그래서 38, 21, 53, 62, 19라는 요소를 주고 엔터를 쳤어요. 됐죠? 그러면 A라는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전체 다 보여주죠. 그런데 A의 0번째 방에는 뭐가 있나요? A의 0번째를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순서가 0, 1, 2, 3, 4 이렇게 순서가 붙어요. 그래서 A0은 뭐가 되죠? 38이죠. 38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A2번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0, 1, 2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53이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A의 4번에는 뭐가 있나요? 0, 1, 2, 3, 4 뭐가 있죠? 바로 19가 있죠. 그래서 19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인덱스다, 색인이다. 이것은 위치값을 뜻하게 됩니다. 국어사전 옆면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표시된 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퀀스 객체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거. 네. 프로그래머 언어에 따라서 어떤 것은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것은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의 프로그램 언어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파이썬도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A의 첫 번째 요소는 A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자, 0, 1, 2, 3, 4 이렇게 번째가 정해집니다. 자, 리스트, 시퀀스, 객체, 인덱스는 몇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0부터 시작합니다. 자, 투플이다, 렌즈다, 문자열도 이런 대괄호의 인덱스를 지정하면 해당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플 B의 첫 번째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투플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B0 하면 누가 출력이 되는 거죠? 바로 38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해서 B0 번째 하면 38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렌즈도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세 번째, 즉 인덱스 2가 되겠죠. 이 요소를 출력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만약 이 문장이 있습니다. 렌즈는 0에서 12, 얘가 뭔 뜻이에요?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2씩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0, 2, 4, 6, 8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R이라는 렌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2 그랬습니다. 그러면 0, 1, 2 그래서 결론은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 문자열은 요소가 문자이기 때문에 인덱스로 접근하면은 이제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 헬로우의 8번째 요소를 출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 문장을 헬로우 월드라는 것을 헬로우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고 헬로우 7 그랬어요. 그럼 이 문자열에서 우리가 0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0, 1, 2, 3, 4, 5, 6, 7. 7에 뭐가 있어요? 바로 W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이제 W가 표시가 되는 거겠죠. 자, 음수 인덱스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A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왼쪽에서 출발을 해서 0, 1, 2, 3, 4 이렇게 했죠. 근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부터 찾아요. 그래서 얘가 19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있는 19가 표시가 되고요.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 뒤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따져가지고 마이너스 5 즉 38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객체 인덱스를 음수로 지정을 하면 뒤에서부터 요소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뒤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 5는 뒤에서 다섯 번째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뒤에서 첫 번째인 19고 A-5는 뒤에서 다섯 번째 요소인 38이 나오게 됩니다. 자, 리스트 A의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왼쪽에서 출발할 때는 뭐부터요? 네, 왼쪽에서 출발할 때는 0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오른쪽에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튜플이다, 렌즈다, 문자열도 음수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면 뒤에서부터 요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라는 튜플에 이런 요소들을 넣고 B-1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오른쪽부터라 그랬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1 하면 뭐가 출력되나요? 바로 19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렌즈도 음수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렌즈의 뒤에서부터 세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렌즈 0에서 12다라는 것을 R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럼 R에 저장된 값은 0에서부터 2씩 증가를 하니까 0, 2, 4, 6, 8이 되겠죠. 네. 그래서 R-3이다. 그럼 뒤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4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문자열도 할 수 있어요. 문자열 이제 헬로우 뒤에서 네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요소를 출력을 해보자. 그러면 헬로 월드다 라는 것을 헬로우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헬로우 마이너스 4 그러면 어때요? 오른쪽에서부터 네 번째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헬로우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고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가 있어요? 바로 R이 있군요. 그래서 R이 표시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리스트의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A라는 리스트에다가 이제 임의의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임의 요소를 38, 21, 53, 62, 19라는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됐죠? A라는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인덱스가 몇 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0번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5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0, 0, 1, 2, 3, 4까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벗어난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항상 어때요? 요소의 개수보다 1 작게 되는 거죠. 5개가 있다. 그럼 마지막 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 더 작은 4가 되어서 19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시퀀스 객체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튜플이나 렌즈나 문자열도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를 지정해 놓으면은 인덱스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요소는 뭐죠?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A에 마이너스 1 하면 가장 마지막 요소 19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시퀀스 객체의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은 len 함수로 리스트 길이를 구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걸 써주면 되죠. 혹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해버리면 len 해가 가지고 a 이렇게 해주면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자, A 리스트의 개수를 알려주세요. 그럼 5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되니까 마지막 요소가 5다 라고 생각해서 A5 라고 쓰면 어때요? 네,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A 리스트의 인덱스는 0에서부터 4까지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요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마지막 요소 19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응용해가지고 인덱스에다가 LEN을 조합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썼어요? A의 길이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빼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A에 보여주는데 네, LE에 몇 번째를 보여주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을 해보세요. LEN A 하면 요소가 몇 개냐라는 거죠. 5이 되는 거죠. 5. 그러면 얘는 결론은 뭐랑 같아요? A5를 보여주세요 라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A에 네, LEN 하고 나서 A 이렇게 하면 이제 요소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빼기 2를 해줘야지 가장 마지막 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소의 값을 할당을 할 건데요. 이제 시퀀스 객체의 각 요소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시퀀스 객체는 이렇게 대괄호로 요소에 접근한 다음에 이퀄로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리스트가 00000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줬고요. A0에다가 38을 줬어요. A1에다가 21을 주고 A2에다가 53을 주고 A3에다가 62, A4에다가 19 각각 할당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A 리스트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쫙 보여준다라는 거죠. A0 하면 뭐죠? 네, 첫 번째에 있는 38이 되는 거고 A4 그러면 0, 1, 2, 3, 4 해가지고 19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튜플에 인덱스를 지정한 뒤에 값을 할당하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해볼까요? B라는 튜플을 만들었고 튜플이니까 어때요? 가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치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B를 확인할게요. 네. 자, B라는 튜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값을 이제 변경할게요. B 0번에다가 38을 넣겠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튜플은 어때요? 우리가 값을 변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튜플에 인덱스를 지정한 뒤 값을 새롭게 할당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렌지와 문자열도 안에 저장된 요소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R이라는 변수를 주고 렌지를 할당합니다. 0에서 10까지 2 이렇게 보여주라 라는 거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제 R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을까? R하고 엔터 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값을 할당할게요. R에 자, 0을 보여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0이 있죠. 네, 또 아래 2를 보여주세요. 있죠? 자, 아래 2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2, 4, 6, 8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값을 변경할게요. 아래 0에다가 네, 3을 변경하겠다 쳤어요. 그랬더니 오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렌즈에 있는 렌즈에 저장된 요소를 우리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문자열을 한번 해볼까요? 자, hello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hello world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hello world. 이렇게요. 네. 자, hello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hello라는 변수에 0번, 0번의 값을 변경할게요. 자, A로 바꿔주세요. A로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류가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 중에서 투플, 렌즈의 문자열은 읽기 전용이다 라는 거, 안에 있는 요소들을 변경할 수 없어요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퀀스 객체 요소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뭐를 쓰냐면 이렇게 대를 써요. 딜리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객체를 쓰고 대괄호 하고 인덱스 대괄호 닫고, 자,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가 한번 A라는 리스트에다가 할당을 할게요. 네. 자, 38, 21, 53, 62, 19를 일단 할당을 했습니다. 네, A는 써야 되는군요. 자, 다시 한번 사에다가 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A 리스트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 지우겠습니다. A, 2를 지워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A 리스트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자, 0, 1, 2, 뭐가 지워졌어요? 53이 지워진 거죠. 그래서 53을 뺀 나머지 요소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투플을 지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B라는 투플을 만들게요. 똑같이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네, 이렇게 자, 투플입니다. 자, 그래서 투플 내용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지워주세요. B라는 투플에 2번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쳤더니 어때요? 오류가 발생이 되죠. 자, 리스트는 삭제할 수가 있지만 투플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투플의 요소는 삭제할 수 없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렌즈와 문자열도 안에 저장된 요소를 삭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자, R이라는 이제 렌즈에다가 0에서부터 10 그리고 2씩 증가하겠다를 넣었어요. 그럼 R에 저장된 것은 뭐예요? 0, 2, 4, 6, 8이 이제 됐죠.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R2를 지워주세요. 즉 이거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hello도 볼까요? 자, hello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워주세요. hello 2번 지워주세요.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된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렌즈와 문자열도 안에 저장된 요소를 삭제할 수 없다입니다.